안녕하세요. 오픈리 레즈비언 웹툰 작가 위디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이번 영상의 주제는 커밍아웃 스토리입니다. 사실 영상을 여러 번 찍었다가 다시 찍었다가 또 찍었다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심하면서 계속 촬영 편집을 반복하면서 미루고 있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가다듬고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사실 거실에서 어머니께서 액션 영화를 보고 있어가지고 약간 소음이 들릴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전 영상에서 저의 여동생, 친여동생한테 커밍아웃한 스토리를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의 갈등, 키포인트? 그런 것들이 이 영상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오픈리 레즈비언으로서 정체화를 이렇게 당당하게 유튜브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얼굴도 내밀 수 있는 이유가 단순히 부모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운 좋은 케이스인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끊임없이 부모님하고 소통하고 부모님하고 어떤 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끊임없이 다시 그 간극을 메우려고 진짜 엄청 노력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5년 정도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볼 수 있죠. 애인도 5년 사귀면은 못 볼 걸 볼 걸 다 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진짜. 그래서 지금 저의 가족들이나 제가 부모님하고 맺는 그 관계가 전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어떻게 한 건 중요하지 않았던 게 그냥 저의 첫사랑 S라는 첫사랑을 사귀는 동안에 17살 당시에 제가 러브레터를 제 여자인 동성 애인한테, 여기선 다 애인이라고 말합시다. 제 애인한테 러브레터를 썼는데 그거를 하필이면 책상 밑에 딱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걸 발견하게 되신 거고 저한테 코치코치 캐묻는 그런 추궁을 하신 거고 저는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다른 엄한 남자애한테 쓴 게 아니라 내 여자친구한테 쓴 거다 이렇게 팍 내지르는 그런 커밍아웃을 하게 된 거고요. 그날 커밍아웃 한 날에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한테 맥주를 가르쳐 주셨죠. 네, 적잖이 놀라셨나봐요, 어머니도. 그래서 커밍아웃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사실 큰 스토리가 없고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다른 에피소드는 있지만 여기서는 제 이야기만 할 거니까 저는 러브레터를 들켜서 커밍아웃 하게 된 경우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에서는 되게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저와 이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을 만큼 이해와 존중과 수용의 단계까지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다른 단계를 밟으셨어요. 이 단계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암 환자가 본인의 병을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과정이랑 커밍아웃을 수용하는 그 과정이랑 비슷하대요. 뭐 과정, 이 단계가 뭐 5단계니 7단계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충격 단계, 그리고 이제 부정 단계, 그 다음에 분노 단계, 그리고 뭐 타협, 뭐 우울, 그리고 수용, 뭐 여러 가지? 제가 기억나는 거는 지금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네요. 충격하는 단계는 건너뛰셨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특별한 가풍에서 자란 건 맞기 때문에
되게 개방적인 부모님 밑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가족들끼리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서구에서 온 그런 재미난 컨텐츠를 문화생활을 많이 하면서 즐겁게 지낸 세월이 있기 때문에 대화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성소수자나 게이, 이제 외국에서는 동성애자를 다 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게이 피플에 대한 존재도 다 인식을 하고 계셨고요. 뭐 그들의 연애, 뭐 그들의 고충, 그들의 뭐 웨딩 세레모니 막 이런 것들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으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구나라는 걸 부모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충격 단계는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이제 부정 단계? 부정 단계가 가장 흔한 어떤 방어 기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부정 단계가 되게 길으셨고, 성소자라고 하면 되게 먼 나라의 어떤 특별하고 혹은 약간 유별나고 약간 생소하고 낯선 존재로만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런 존재가 내 딸이라고? 라는 게 이렇게 매치가 안 됐던 거죠. 결렬이. 그래서 제가 17살이었으니까 당시 나이가 10대였고 위듀가 너무 어리니까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 혹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잠시 한켠에 이렇게 생각을 밀어두시고 약간 외면하다시피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셨어요. 어머니도 그런 맥락과 비슷했는데,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전 단계 이후에 저와 같이 이렇게 트러블이 났던 게 분노 단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 커밍아웃을 했을 때 부모님이 부정 단계라던가 분노 단계에 계셨을 때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딸을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왜 공격하려고 하시지? 그러니까 공격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아? 약간 그런 식으로 제 이성애자인 여동생이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 그 둘의 그런 차별을 두시는 모습?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제잘제잘 여자친구 얘기를 하면은 다른 화제로 확 돌려버리고, 그 여자친구 애인, 내 애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그 아이의 호칭을 친구라고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는 막 제잘제잘 유나 너의 남친은 요즘 어떻다니, 뭐 한대니, 뭐 잘 지낸대니, 이런 안부를 막 먼저 묻질 않나. 남친이 그러면서 동생의 애인이라는 게 호칭에서도 묻어났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차별들이 저는 너무 이렇게, 저도 같이 분노했던 거죠. 엄마랑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들려드릴까요? 심지어는 막 그러셨어요. 네가 무슨 남자랑 자보기를 했냐, 여자랑 자보기를 했냐, 막 잠자리 운운하시면서 막 네가 뭐 제대로 된 성관계를 해본 것도 아니면서 네가 동성애자인 걸 어떻게 아냐, 막 이런 거를 막 제가 또 오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남자랑 자보고 나서 남자랑 잡았다 막 이러면서 막 나는 확실히 레즈비언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고, 막 제가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르면서 대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20살 넘어서 이 성소유자 이슈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막 바뀌는 거 아니냐, 네가 너무 어려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때마다 진짜 오목조목 한마디도 지지 않고 싸웠죠. 아니, 나이 들면 바뀌는 거였으면은 엄마도 나이 들면은 동성을 좋아할 수 있는 거였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너무 어려서 네가 철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거야, 막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나서 그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똑같이 미러링해서 똑같이 되돌려줬거든요. 진짜 못됐죠, 서로.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왜 유치원생들, 애기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어머 귀엽다, 얘가 네가 좋아하는 애야? 둘이 사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애기들의 사랑을 응원해주면서 왜 성소유자의 사랑은 지금 나이가 20이 넘었는데도 네가 아직 어리숙해서 그런 거야 라는 그런 핀잔을 들어야 되는지, 이거는 진짜 어리숙한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누가 누군가한테 끌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습해서 되는 거였으면 한국에는 동성애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 논리로 따지면은. 어쨌든 왜 그걸 이해를 못 하시지? 왜 동성애자 혹은 내 애인이 여성이라는 게 그분들의 사전에 탑재가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릇이 너무 작나? 마음이 넓지 않으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10대 때는 그런 분노의 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대격돌을 했다면은 20대 때 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저와 또 다른 존재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그리고 좀 더 폭넓고 깊은 그런 교양 수업들을 배우고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 부모님이 나의 커밍아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불온함 때문이었고, 사회에서도 기초적인 그런 제도조차 없는 그런 불공정함 때문이었고, 그리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음모로 우리들을 음해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잘못된 인식이 심어진 것일 뿐이지, 사실 우리가 초중고에서 성소자의 존재를 교육을 받고 그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세대 갈등? 그런 것들도 배우고 나서 인내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지금에 와서야 부모님이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딸이 커서 이제 건실하고 되게 든든한 그런 사위 밑에서 혹은 사위의 어떤 경제력의 보호 아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 한국인의 저희 윗세대, 부모님 세대에서는 되게 당연한 사고방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미래를 그리셨고, 안전한 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는. 제가 느끼기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여성으로서 먼저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어른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미리 겪어보셨잖아요. 그리고 경제력이 이렇게 빵빵한 그런 파트너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지도. 근데 한국에서 경제력이 빵빵하기에는 남성이 훨씬 어떻게 보면 기반이 닦여있는 사회니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사위의 어떤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히 여자니까 남자를 만나야지 이런 맥락보다는 여자로서 사는 것도 벅찬데 혼자 사는 것도 걱정되는데 파트너도 여자라니, 약간 이런 게 왜 굳이 내 딸이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야 되나, 용납할 수가 없는 막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를 모셔놓고 아주 속속들이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약간 수줍어 하셔서, 출연은 수줍어 하셔서 저 혼자서 부모님의 어떤 깊은
마음을 나름대로 헤아려 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 커밍아웃을 했던 게 부모님하고 관계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는 너무나 가까운 친구였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물어보는 스승님이었고, 가족이었고, 엄마 아빠였고, 너무 많은 역할을 그분들이 저의 인생에서 많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 인생에서 잃게 된다는 거는 너무나 저의 너무나 많은 영역들이 다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지금은 많이 둥글둥글해졌는데 어렸을 때는 많이 뾰족뾰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몇 명 없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왕따나 아웃사이더 시절이 있었고요. 외톨이인 시절이 항상 있었고, 그렇게 다수의 아이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고. 근데 집 밖에서도 인간관계가 그 모양인데 나의 유일한 지지 기반이었던 가족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의 진심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싸웠거든요. 이게 계속 침묵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진짜 영원히 이 관계를 잃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첫사랑 얘기를 해서 좀 웃기긴 한데, 첫사랑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 친구가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했거든요. 그때 너무 슬펐어요. 이게 차라리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욕하고 그런 거는 그런 감정이라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아예 무관심하다는 거는 그게 더 잔인한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차라리 화를 내시는 게, 나도 차라리 화를 내는 게 서로 싫어하는 관계로라도 남아있고 싶었던 그런 신락 같은 그런 걸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노 단계를 지나서 대학교 시절이 돼서 많은 걸 느끼고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좀 화를 가라앉히고 나서 조근조근 설득을 하려고 했죠. 그때부터는 조근조근 대화하고 설득하고 논쟁하고, 제가 성소자로서 다른 사람한테 커밍아웃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성소자들을 위한 혹은 성소자들의 삶을 알리는 그런 대중적인 작품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나의 작품들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바꾸고 싶고, 자살하고 싶었던 나의 암흑기를 생각하면서 그 시절의 한 줄기 희망 같은 그런 작품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 작품이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런 되게 진중한 저의 꿈에 대해서도 꾸준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소자 퀴어 퍼레이드, 아니면 뭐 레즈비언,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게이, 트랜스젠더, 다양한 그런 퀴어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얼마나 생소하시겠어요, 부모님한테는. 근데 끊임없이 그런 거를 섞어서 대화를 했어요. 저의 언어를 써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많이 익숙하게끔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 대화들을 끊임없이 하고,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커밍아웃을 했고, 그 뒤에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눴고, 생각보다 일반 대중들도 커밍아웃 했을 때 크게 격한 반응이 있지 않다. 그리고 요즘 진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은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성소수자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거나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조사하는 그런 팀별 과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교수님이 되게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성소자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하신다던가,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 초중고에선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에 가면은 대학교만 가도 이제 역시 지성인 교수님들이어서 이제 팩트로 나와 있는 것들은 팩트로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되게 희망이 느껴졌죠. 아,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분명 우리 부모님도 지금은 분노 단계에 막 머물러서 나랑 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평생 숨기면서 살 거다, 커밍아웃 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님한테 못할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상처 입히고 싶지 않은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가면을 쓰는 길을 택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서글픈 현실이죠. 아니면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부모님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면 바로 절연할 준비를 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적인 독립부터 본인들의 인생이 부모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을 만큼의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핵폭탄을 던지고 이제 거의 집을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시는 분들,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감히 이 영상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하고자 하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맥락은 뭐냐면요,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당연히 부모님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너무나 생소하고, 그리고 잘 모르세요. 무지한 상태이셔서. 이게 원래 인간의 본능 자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무런 성소자의 교육이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거나 컨텐츠나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그런 것들 되게 죄악시 여기거나 되게 청소년기에 질풍노도 시기에 잠깐 지나쳐가는 그런 것들이라고만 어렴풋이 기억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만반히 한 다음에, 저는 차분히 편지를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요즘 이 영상 시대니까 영상 편지를 길게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커밍아웃을 엄마 나 레즈비언이야, 엄마 나 사실 여자 좋아해, 이렇게 그냥 한두 마디로 툭 던져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대카오스여서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대화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만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되게 장문의 진심을 쓰는 거예요. 잘 정리된 그런 장문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매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성 정체성이나 성별 정체성이나 아니면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는 기간 동안, 아니면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냈는지, 이런 것들도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알았는데 그거를 몇 년 동안 숨겼고 왜 숨겼는지, 부모님이 이거를 알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헤아리느라고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한 기간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사실 그런 게 가장 부모님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커밍아웃이라는 것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나의 일상들, 나의 고민들, 나의 문제들, 나의 외로움,
나의 연애 고충 뭐 이런 것들. 사실 엄마나 여자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막 자랑하고 싶을 때, 아니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상처받았고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을 하소연하거나 고민 상담하거나 위로받고 싶을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들한테 의지하고 싶은 게, 가족들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게, 그것 때문에 커밍아웃을 하는 거지. 내가 동성애자야, 내가 여자를 좋아해, 이 단어나 이 문장은 사실 그것들을 다 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즈비언이나 동성애자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거부 반응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러셨어요. 엄마 나 레즈비언인 것 같아, 엄마 나는 동성애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단어가 너무 낯설고 너무 불쾌해서 잊을래야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렇게 팔에 딱 붙은 껌딱지처럼 회사를 나가도 계속 생각나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생각나고 잊혀지진 않는데 이거를 화두에 올릴 순 없고, 이런 식으로 얘가 계속 피부에 붙어 있었는데, 성소자 부모 모임이라는 단체에 가셔서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저는 레즈비언 딸을 둔 뽀미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레즈비언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계속 소리내서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 단어가 익숙해지면서 자기 몸 안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던 그런 불쾌한 그런 그 기분이나 그 감정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수용하게 되셨다고. 이제 편안해, 레즈비언한 단어를 들어도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커밍아웃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세대가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부모님의 세대에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부모님 세대에서 유명했던 어떤 연예인 아니면 유명인 중에 성소자를 찾아서 서치를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알려드린다던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만약에 정말 저처럼 너무나 가깝고 친구 같고 소통, 대화 너무 많이 하는 그런 나의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면은 저는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꼭 커밍아웃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에서 희노애락이 있는데 사실 가장 기쁠 때나 가장 힘들 때나 그런 순간들이 성소자로서 살면서 내가 성소자라는 거를 완전히 배제하고서 그 희노애락을 다 표현하기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 인생은 적어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성소자라는 것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있었던 그 많은 희노애락들을 나의 소중하고 그렇게 가까운 가족들한테 전혀 공유하지 못한다는 거는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너무나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에 소중한 사람이 힘든데도 힘든지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너무나 기쁜 일이 있는데도 축하해주지 못하고, 그냥 항상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 이 정도로밖에는 우리가 가족들한테 보일 수 있는 가면이 없잖아요. 그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게 진정 과연 누구를 위한 관계인지, 누구를 위한 가면인지 모르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해에 완전한 수용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일치로 뭐 그런 일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팁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가족들한테 커밍아웃 하는 거를 결심하고 계시다면은 언젠간 해야지, 언젠간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마음 한켠에 이렇게 담아두고 계시다면은 저는 그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각오를 다지고 또 다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관계는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자꾸 우리라고 말해서 약간 조금 민망한데 약간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우리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저의 채널에 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건이 되신다면 보이시나요? 이 책인데 이제 성소자 부모 모임 단체에서 이 책을 지었어요. 이 책에 저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도 들어있는 이 책을 구매를 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제 진짜 막바지 커밍아웃 막바지 됐다. 진짜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커밍아웃을 하긴 했는데 냉전 상황이다. 갈등 상황이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포기하고 싶어. 상처받은 게 너무 많다. 이러면은 이제 성소자 부모 모임이라는 단체의 정기 모임이 매달 토요일 둘째 주 토요일에 성소자 부모 모임 정기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신청을 하시고 신청도 여의치 않다 그럼 무조건 그냥 찾아가세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곳에 가면은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를 가진 많은 당사자분들도 오시고요. 성소자 당사자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다른 부모님 이제 마음이 튼튼해지셔가지고 다른 부모님들도 도와주시는 그런 활동가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아마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은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밑에 좋아요, 구독, 알림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